오늘은 firm이라는 어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firm이라는 어근은 영어로 firm과 뜻이 같죠. 이런 단어는 그냥 날로 먹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날로 먹는다. firm이 형용사로 영어의 뜻으로 firm, 확고한이라는 뜻이니까 firm이라는 라틴어 어근이 들어가는 단어가 뭔가 확고하게, 확고한 뭐 그런 뜻이 좀 들어가 있겠죠. 여긴 지금 세 개의 단어가 나와 있는데 세 개의 단어를 각각 firm과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는 동사인 affirm이라는 단어죠. affirm. affirm 그러면 보통 확언하다, 확언하다 또는 긍정하다 이렇게 책에 써 있죠. 책에 써 있는 걸 내가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썼습니다. 자, 확언하다란 말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기 확고하게란 말이 들어있죠. 확고하게 말을 한다 그런 뜻이지. 확고하게 말을 하는 한 형식으로 상대방의 말 또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긍정하는 것이 확언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긍정하다는 뜻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근적으로 보면 AF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접두어 AD가 자음동화 현상을 일으킬 거니까 어근적인 뜻으로 말한다면 확고한 방향으로 이런 얘기죠. 확고한 방향으로 말하다 정도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확고한 방향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확언한다. 확고하게 예스한다. 이렇게 해서 affirm이 된 겁니다. 요거에 명사형이 나오죠. affirmation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형이 affirmative 이렇게 나오죠. affirmative. 당연히 firm이 액센트니까 얘도 firm이 액센트겠고 TION이니까 액센트가 여기로 오겠죠. 그래서 affirm, affirmation, affirmative. 요게 명사고 요게 형용사인데요. affirmative는 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답니다. 어떤 투표를 할 때 투표의 찬성표를 가리켜서 affirmative라고 한다고 책에 써있죠. 그래서 affirm, affirmation, affirmative를 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confirm이 되겠는데요. confirm 이렇게. 여기서 con의 뜻은 별로 뜻이 없죠. con은 특히 뜻이 사라지고 그냥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아주 확고한 것으로 만든다. 그냥 확고한 것으로 하다. 확고한 것으로 만들다. 정도면 되겠죠. 어떤 걸 예약을 한번 했습니다. 예약을 했다가 예약을 좀 더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약을 컨펌하죠. 나 그 예약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또는 예약을 받은 업체에서 예약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을 confirm 한다 그러죠. confirm. 그래서 거기 확인한다, 확증한다 이렇게 돼 있죠. 명사형은 똑같아서 confirmation이니까 확증, 확인 이런 의미로서 confirmation 되겠죠. 확인했던 걸 또 확인하면 reconfirm 한다 그러죠. confirm 했던 걸 또 확인한다. 그럼 재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실용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confirm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외교용어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NCND 정책이다. NCND policy라고 하는데요. NCND 정책을 고수한다. 이런 말 쓰죠. 이게 뭐의 약자냐? Neither confirm, 여기 confirm이 나오죠? Nor deny. 참 황당한 정책이죠. Neither confirm, nor deny. 확인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는. 뭐야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된 거는 1950년대 미국이 시작한 정책인데요. 미국이 원조입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하나인데요. 미국이 사실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원자폭탄을 사용한 유일한 나라인 건 아시죠? 무려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나쁜 짓 한 거는 맞는데요. 그 전쟁을 일으킨 주범들 말고 온 국민, 민간인, 어린애 뭐 1살, 2살까지 전부 원자폭탄으로 싹쓸이 죽이는 것 자체를 또 정당화할 수는 없죠. 물론 그거로 전쟁이 빨리 끝나긴 했지만 원자폭탄을 미국이 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태평양 전쟁에 소련군이 참전한 게 큰 영향이 됐죠. 소련군이 8월 8일인가? 8월 8일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련군이 태평양 전쟁에 참가하면서 소련군이 막 밀려 내려오니까 미국의 전략적 지위가 흔들렸죠. 그런 차원에서 빨리 종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달림 끝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쏘려게 되는데 어쨌건 핵폭탄을 사용한 나라로서의 어떤 그 어떤 정치적인 부담감 요것도 좀 덜고
소련과의 핵무기 전쟁에서 어떤 정치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NCND 정책을 취하는데요. 이건 뭔가 하면 미국의 동맹국, 흔히 핵우산이라고 그러죠. 예. 미국의 동맹국에 핵이 설치되어 있느냐 안 설치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미국의 정책을 NCND라고 해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핵무기가 있다?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확인해 줄 수도 없고 부인해 줄 수도 없다. 이게 NCND입니다. 이게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외교나 정치에서 NCND였다 그러면 이거예요. 명시적으로 확인 못 해주니 NCND다. 그러니까 부인할 거라면 부인하면 되죠. 근데 부인하면 거짓말이고 확인해 줄 수는 없으니 NCND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NCND라는 말을 쓰면 그냥 confirm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confirm을 외교적으로 발언하는 형식이다. 좀 웃긴 장난이죠. 그렇죠? 누구나 NCND 그러면 확인해 준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말은 NCND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도 말이죠. 한국전쟁 이후로 계속 한국전쟁 이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뒀다는 게 미국이 전통적으로 NCND 정책을 취해왔어요. 그러다가 1991년 지금의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부시 대통령, 아버지가 부시 대통령이 88년부터 92년까지 했죠. 그때 부시가 뭐라고 했나 하면 말이죠. 공개적인 이제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전술 핵무기를 빼내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때까지 전술 핵무기가 있다는 것을 NCND 정책 계속 유지하다가 91년도에는 핵무기를 철수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확인해 준 셈이 돼버렸죠. 그래서 한국에 전술 핵무기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91년에 나갔는데 그 이후엔 다시 NCND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근거로 북한에서는 자꾸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또 일본이 그걸 대항해야 된다는 식으로 핵무기 논리를 만들게 되고 이런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위기가 고조되는 면이 있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NCND를 기억하면 confirm과 denial을 기억하면 confirm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외교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은 infirmity라는 단어가 있네요. infirmity. 자, infirmity. 이는 저게 몇 번 나왔죠? infirmity. 이는 몇 번 나왔는데 이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in이나 into나 on의 의미로 쓰이는 in이 하나 있고요. 다 라틴어 접도인데요. 또는 not의 뜻으로 쓰이는 게 있죠. inability 할 때 둘 중에서 이거는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firm이라는 게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사태가 확고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건강 상태가 확고하다면 그만큼 건강이 그렇게 견고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건강 상태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얘기니까 ITY가 붙어서 명사형이 되므로 병약한 상태를 말한다. 쉽게 알 수 있겠죠. 앞에 두 단어에 비해서는 이 단어가 더 어려운 단어니까 앞에 두 단어는 꼭 기억해 놓으시고 파생어까지 요거는 곁들여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볼까요? 1번. I'm not in a position. 나는 어떤 포지션에 있지 않다. 포지션은 위치의 뜻도 되고 입장의 뜻도 되니까 문맥을 봐야 됩니다. 어떤 위치에 있지 않다. 어떤 입장에 있지 않다. Either to contract or confirm this statement. 아까 제기했던 NCND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contradict 우리 딕트할 때 했었죠. 반대되는 말을 하다. 말이 반대되다. 뜻이 두 개였지. 반박하다. 반박하거나 또는 찬성하거나. 이 스테이트먼트 진술을 반대할 입장도, 반대할 위치도, 찬성할 위치도 아니다. 반대할 입장도, 반대할 위치, 찬성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즉 답변을 회피하는 거죠. 2번. Jack made no distinct affirmation. 자, 명사 앞에 make가 붙어 있으면 동사화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make a decision이 decided듯이. 어떤 구별되는 확인, 어떤 특별한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뭐에 대해서? 어떤 확인? He would come back to Paris. 페리스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3번. She made an affirmative sign. affirmative sign이니까 긍정한다는 표시죠. 긍정한다는 표시를 했다. 뭘? 머리를 가지고 긍정한다는 표시를 해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nodd죠, no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nodded가 되겠습니다. 머리를 갖고 긍정하는 표현은 nodd고요. 머리를 가지고 네거티브, 부정하는 것은 shake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yes라고 말했다.
Yes, 이랬단 얘기예요. 4번, research, 연구 결과 확인되는 것은 the popular wisdom, 어떤 대중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지혜가 확인됐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왔던 민간 지혜가 있는데 연구해봤더니 그 점이 맞더라 그런 얘기예요. 확인해 준 거지. 한 번 갖고 있던 생각이 다시 한번 확인되니 뭐예요? 확고해지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Age is more a state of mind than a body. 자, more than 구문 나왔죠? more than 비교 구문. more than. more than인데 된 다음에 요건 뭐냐? 병렬 관계죠 뭐. 이렇게. 둘 다 해서 state에 걸리는 거죠? state는 여기서는 상태겠죠? 나이라는 것은 정신 상태인 거지 몸의 상태인 게 아니다. 나이는 몸 상태라기보다는 정신 상태다. 몸이 조금 노쇠했다 하더라도 정신이 젊다면 그 사람 나이는 젊은 것이다 이거지. 즉 나이라는 것은 숫자일 뿐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활력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저처럼 자꾸 나이가 드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문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04학년도 수능 문제. He occasionally, 그는 가끔 gave a nod. nod 또 나오네요. 예, 끄떡끄떡했다. as if 마치 뭐뭐처럼 in confirmation, 확인해 주는 것처럼. 뭐를? some opinion. 예, 어떤 의견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것 또는 확증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또 비록 뭐뭐지만 he was not thinking of anything in particular. 아, 이거 황당한 이네. 특별히 in particular, 특별이란 뜻이죠. 반대말은 in general. 특별히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머릿속은 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컨포메이션 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 있죠. 이것도 병이야. 그렇지? 그죠? 상대방이 뭘 얘기하면 심지어 소리까지 내. 그게 영어로 하면 어허 그 다음에 뭘 들었냐 그러면 하나도 기억 못해. 그죠? 완전 딴 생각하는 사람 있죠. 야, 이거 지독한 어떤 질병 상태라고 볼 수 있죠. 6번.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가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wit, 재치, gift, gift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선물이니까 재능이죠. storytelling, 이야기를 전하는 그 재능은 unchanged,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병약해졌지만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재치는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너무 날로 먹는 어근, form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flex to flex를 하겠습니다. 자, flex와 flex는 bend, 휘어진다는 뜻입니다. 휘어진다, 휘어진다. 자, 그래서 책에 보면 알 수 있듯이 reflect, inflect, deflect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 있죠. 이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접두와 연결시켜서 각각의 의미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reflect가 되겠네요. reflect, reflect. reflect는 휘어진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re는 뭘까요? back입니다. 따라서 bend back이죠. 뒤로 휘어진다. 이런 뜻이 뒤로 휘어진다. 근데 뒤라는 느낌이 좀 애매하죠? 뒤라는 게 어디가 뒤냐? 뒤로 휘어진다. 어쨌건 되돌아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왔던 게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뒤로 가는 거니까. 뒤로 휘어진다. 이런 식의 느낌이 reflect가 되겠습니다. 그거의 명사형이 reflection, 형용사형이 reflective.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동사 뜻만 알고 있으면 명사, 형용사 뜻은 바로 나올 것 같아. reflect의 동사 뜻을 외울 때는 이 뒤로 휘어진다. 이 뒷자를 한자, 반자로 딱 생각하면 돼. 뒤로 가는 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지.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반사, 반영, 반성. 반반반. 이른바 3반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3반. 반사, 반영, 반성. 빛이 왔다가 되돌아가는 거. 되돌아가는 거. 반사죠? 어떤 사물의 거울이 딱 있다고 봐. 그럼 요 사물을 거울이 비춰서 다시 그 모습을 돌려주죠? 이게 반영이잖아. 반사, 반영하듯이 어떤 사물을 돌이켜 생각해보는 거, 우리나라 그 말 있죠? 돌이켜 생각한다. 돌이켜 생각한다. 돌이켜 생각하는 게 반성입니다. 여기서 반성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처럼 뭐 후회한다 그런 의미의 반성이 아니라 반성적 고찰, 철학적 반성 그런 말 쓰잖아요. 철학적 반성할 때 그 반성을 말하는 거야. 즉 곰곰이 생각한다.
백을 좀 느끼며 살면, 백을 느끼며 살면 돌이켜 생각한다. 이런 식의 의미의 반성이다. 근데 반사, 반영, 돌이켜 생각 그러면 안 외워지니까 반사, 반영, 반성. 원래 반성이란 뜻이 돌이켜 생각하는 거지 꼭 후회한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단어의 의미도 조금씩 바뀌는 거죠. 3반 기억할 수 있겠죠? 반사, 반영, 반성. 바로 이 휘어지는 모습을 딱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절대 틀리지 않게 된다 이거죠. 자, 두 번째로 말이죠. inflect가 되는데요. inflect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요건 이렇게 할게요. 자, 수능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많지 않지만 어쨌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헷갈리는 단어이므로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inflect, 명사형은 inflection인데요. inflect는 여기서 in이 on으로 쓰였다고 말을 합니다만 이걸 너무 신경 쓰지 마. 넣어봤자 별로 단어들을 배우는 데는 도움이 안 돼. 요거 flect만 기억하면 돼. flect. 뭐라고요? 휘어지는 거예요. 휘어진다. 근데 뭐가 휘어지냐에 따라서 뜻은 참 달라질 텐데 뭐가 휘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말에 보이스의 톤이라든가 피치 따위가 변화하는 걸 말합니다. 톤이나 피치의 변화. 톤은 뭡니까? 어조죠. 피치는 높낮입니다. 말을 말이죠. 이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말이 좀 차분하게 하다가 격해졌다가 좀 나아졌다가 또 격해졌다가 이렇게 어조라든가 높낮이가 휘어지고 있잖아요. 그치? 그런 의미에서 inflect란 말이 쓰이게 된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하나의 뜻이 더 있는데 그것도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동사 play란 동사가 뒤에 ed를 붙이면 과거형이 되죠. 또는 뭐 명사 명사 무슨 boy라는 단어가 있다. 그 뒤에 s를 붙이면 복수가 되죠. 이런 식으로 명사나 동사 같은 어떤 단어들이 끝에 뒤에 모양이 변화되는 것을 inflect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굴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건 없고요. inflect는 요거는 뭐 특히 문법적인 용어니까 수능에 날 가능성은 이건 전무하고요. 요거는 전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기억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이상의 것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기억하세요. 이런 것을 언어학에서 굴절이라고 해요. 굴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알겠죠? 굴이 무슨 굴자? 휘어질 굴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굴절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언어를 굴절어라고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하고요. 자, 그 다음에 deflect 나왔습니다. deflect. 자, deflect. 자, reflect, inflect, deflect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자, deflect는 어떤 뜻이냐? D는 어근적으로 away나 off의 뜻이니까 벗어난다, 멀어진다, 뭐 여러 가지 분리된다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를 쓰였죠. flect가 휘어지는 거니까 휘어져서 멀어진다는 뜻이겠죠. 요렇게 날아오던 게 휙 내가 여기 서 있어. 날아오던 게 휙 하면서 away off 하는 거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deflect가 무슨 뜻이겠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휙 휘어지는 거니까. 빗나간다. 이건 자동사겠고요. 타동사는 빗나가게 하다, 비껴가게 하다, 비껴가다, 비껴가게 하다. 자동사, 타동사로 다 쓰입니다. 이런 거는 실제 어떤 무슨 뭐 총알이라든가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어떤 그 물리적으로 비껴나가는 것에서 쓰일 수가 있지만 어떤 비판이라든가 어떤 관심 따위가 나에게 집중되지 않고 빗나가게 하는 그런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나한테 막 비판이 퍼부어져. 막 뭐 너는 왜 이 새끼야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럴 때 갑자기 옆에 나라하고 영토 분쟁을 일으켜서 그 비판이 샥 휘어지게 만드는 거지. 그죠?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관심을 쏟는 거야. 그럴 때 딴 더 잘생긴 여자한테 얘기를 꺼내서 그 여자한테 관심이 싹 쏠리게 해서 나는 관심을 싹 벗어나는 거지. 이렇게 관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deflect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reflect, deflect, inflect 해봤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reflect니까 말이죠. reflect하고 관련된 단어 몇 개만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자, reflect와 관계된 단어 중에 reflex라는 단어 있어요. reflex. 어근이 똑같죠? flex가 flect와 같은 휘어진다는 단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re가 붙었는데 re는 똑같은 백이겠죠? back reflect니까 reflect와 무조건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요 반사하고 관련된 단어인데 이 반사의 원래 뜻은 빛 따위가 반사되는 걸로 쓰였던 건데 그게 아니라 생물학적 반사로 쓰여요. 생물학적 반사. 그래도 한국말이 똑같다는 게 너무나 반갑죠? 반사 뭐야? 반사작용. 생물학적 반사작용을 reflex라고 합니다.
거꾸로 휘어진다. 되돌아간다. 반사적인 뭐야? 어떤 반응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내놓는 거 아니야. 휙. 보이죠? 요 앞에 예를 들면 컨디션들을 딱 붙인다. 컨디션이 조건이죠? 거기에 이들을 붙여서 컨디션드 리플렉스 그러면 무슨 반사? 조건 반사가 되겠죠. 유명한 러시아의 생화학자 파블로프가 했던 개 실험. 이게 조건 반사 실험이죠. 그에 반해서 무릎을 딱 때리면 무조건 반사.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조건 반사까지 기억하면 더 외우기 편할 것 같아서 한번 해봤고요. 비슷한 단어 중에 이렇게 생긴 단어가 있어요. refract. 비슷하게 생겼는데 발음이 많이 다르죠. L이 아니고 R이고요. E가 아니고 A입니다. 이건 reflect, 이건 refract. refract는 뭔가 하면 굴절되다는 뜻입니다. 굴절되다. 이 굴도 휘어질 굴자인데요. 자, 반사하고 굴절의 차이점 아시죠? 예를 들면 물을 이렇게 담아놨는데 스트로우를 하는데 스트로우가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빛의 굴절 때문이죠. 빛이 어떻게 된 거예요? 꺾인 거죠. 꺾인 거. 빛이 꺾였다는 거는 빛이 예를 들면 이렇게 돼야 스트레이트 된 건데 스트레이트 되는 빛이 부러진 것 같은 거죠. 마치 뼈가 부러지듯이. frag이라는 어근은 부러진다는 어근이야. 부러진다. 야, 이런 거 알아요? fracture 뭐예요? 뼈가 부러지는 걸 fracture라고 그래요. 그럼 부러질 절자 써서 골절이 fracture죠. frag이라는 단어는 깨진다는 뜻입니다. frag하고 같은 건데요. frag는 이제 여기 유성음이고 요거는 격음이죠. fragile 그러면 깨지기 쉬운.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맞아요. frag가 가서 얘기하면 되죠. 왜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에는 frag 어근이 없거든요. 아, 왜 없을까? 우리가 다 아는 많이 쓰는 단어 같은데? 이 책을 제가 쓴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말이죠. 무의미하게 우리가 어근 공부를 쫙 하자. 우리가 어근학자가 되자. 그런 책이 아니야. 그러려면 실어야 될 어근들 굉장히 많습니다. 책 페이지 제일 앞에 단어의 배열된 방식을 잘 보세요. 같은 어근을 딱 배치하지 않고 비슷하게 생겨서 혼동되는 어근을 다른 컬럼에다 배치했지. 즉, reflect, inflect, deflect는 왼쪽 컬럼에, flexible, inflexible는 오른쪽 컬럼에 줬잖아. 다 같은 어근이야. 왼쪽, 오른쪽 컬럼에 분리할 사실 이유는 없어. 어근적 관점에서는. 하지만 철저히 학습적 관점, 학생 관점, 특히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 관점에서 볼 때 토익도 마찬가지죠. 헷갈리게 생긴 단어, 비슷하게 생긴 단어를 잘 구별할 수 있게 하는데 어근과 접두어를 어떻게 결합시켜서 공부하느냐? 이게 이 책의 주안점이거든. 다 생긴 게 다르잖아요. 헷갈릴 게 없거든. 헷갈릴 단어가 없기 때문에 frag이나 어근은 중요하지만 헷갈릴 면이 없기 때문에 뺀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요거는 휘어져서 돌아가는 거고 이건 깨져서 돌아가는 거야. 깨져서 돌아가는 거. 요건 굴절, 반사. 아시겠죠? 요거 두 개를 구별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렉트를 했으니까 이제는 플렉스를 해야겠죠? 자, 리플렉스는 하나 봤고요. 책이 없죠, 리플렉스는. 자, 뭘 또 봐야 되냐? 뭐 있습니까? 아, flexible 있네요. flexible. 자, flexible. 아주 현대 영어에서 많이 쓴 단어죠? flexible에서 flag이 뭐라고요? 휘어진다는 뜻이니까 able은 able과 같은 거죠? 예, 그럼 뭐야? 휘어질 수 있는 이지. 마음대로 구부릴 수 있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구부려지는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것을 flexible 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사람에 쓰이면 뭘까요? 사람이 요런 환경에 왔을 때는 요렇게 구부러지고, 환경이 요렇게 되면 요렇게 구부러지고, 환경이 요렇게 되면 요렇게 구부러지고, 이런 사람이 잘 구부러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 하나 써놓으세요. 책에 없죠? 네, 없네요. 있네요. 유연성 있는. 네, 융통성 있는. 그 유연성 밑에 융통성 있는이라고 하는 거죠. 융통성 있는. 사람에 쓰이면 융통성 있는 애 뜻이다. 거기 유연성 있는이라는 표현 중에서 이런 표현을 하나 기억하면 좋겠어요. flexible hours 또는 flexible time이라고도 하는데요. 언제나 phrase나 expression으로 외워놓으면 단어 외우는 게 편해진다 그랬죠. 네, 이거 뭐라 그러냐. 유연 근무 시간. 보통 미국에서 정상적인 정규직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옛날에 정착된 게 9 to 5죠. 9 to 5.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다. Working 9 to 5 그런 노래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 9 to 5로 일하는 정규직원들을 9 to 5라 그래요. 9 to 5. 참나. 이렇게 붙였죠. 9 to
fiber. 참 단어 이렇게 만들면 참 편하지. 9시에서 5시까지 일하는 사람. 정규직 근무자. 뭐 그런 뜻인데요. 이게 원래 근무의 기본 형태인데 IT업이라든가 컴퓨터업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뭔가 창의적인 직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 멋대로 왔다가 지 멋대로 가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출근 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정하는 그런 직장들이 좀 확실히 옛날보다 늘었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나는 아침형 인간이야? 그럼 7시에 왔다가 한 4시까지 일하고 가. 나는 야간형 인간이야. 그러면 2시쯤 왔다가 새벽 4시까지 일하다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업무 성과를 받고. 근데 되게 플렉서블 아워스를 채택하는 회사들은 어떤 면이 있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말이죠. 예를 들면 이건 좀 낫다. 근데 어떤 놈은 5시에 왔다가 예를 들면 새벽 1시에 가면 얘하고 얘는 못 만나지. 회사 업무라는 게 회사 업무 조정도 해야 되는 건데 만나지도 못하면 회사 업무에 문제가 있겠죠. 따라서 보통 어떤 시간을 정합니다. 픽스드 아워스를 정해요. 낮 1시부터 4시까지를 포함하여 flexible hours를 정할 것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낯선 거죠. 동양적 정체성에서는 좀 안 맞고요. 서양적 정체성에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네요. 반대말 나와 있죠? 반대말 inflexible, 융통성이 없는, 유연성이 없는, 구부러지지 않는 여기서 인의 뜻도 낫의 뜻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은 flexible, inflexible 비슷하게 생긴 단어, 또 flex가 들어가는 reflect, inflect, 그 다음에 deflect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그럼 예문 볼까요? Our fascination with science fiction. 자, science fiction은 준말로 보통 뭐라고 하냐면 SF라고 우린 많이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sci-fi라고 잘 그래요. sci-fi. Our fascination with sci-fi. 사이언스 픽션에 대한 우리의 매혹. 저도 사이언스 픽션 무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이언스 픽션 무비는 나오면 거의 꼭 봐요. 근데 사이언스 픽션도 진짜 어떤 철학적이고 뭔가 우리가 미래 세계나 걸 더듬어 봐서 다시 리플렉션 할 수 있는 현재 세계, 현실 세계를 리플렉션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전 좋아하고 뭐 SF라고 사이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액션 영화의 사실 변형에 불과한 액션 영화에다가 과학을 좀 칠해놓은 그런 건 별로 좀 안 좋아해요. 예, 예를 들면 뭐 엑스맨은 사실 액션 영화죠. 사이파이 영화는 아니죠. 사이파이 영화 중에서 제가 가장 그 문제작이라고 본 거는 두 개, 문제작이고도 재밌는 건데요.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건 81년도 영화인데요. 리들리 스콧이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 있죠. 리들리 스콧이라는 감독은 나중에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에얼리언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헐리우드로 완전히 전율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죠. 에일리언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파충류 나와서 뭐 침 흘리는 거 좋아하는데 블레이드 러너는 지금도 많은 철학자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토론을 할 정도로 엄청난 영화적인 어떤 철학적 주제를 담고 있고 많은 철학자들이 여기에 관한 논문이 나온 것만 해도 몇백 편이 넘는다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블레이드 러너. 좀 재미는 좀 덜할지 모르는데 굉장히 철학적 주제가 깊고요. 주제도 깊고 재미도 있는 영화는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톰 크루즈가 나왔던 영화.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거 뭐죠? 갑자기 그 뭐야 그거? 그거 예지하는 3명이 나와갖고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화. Minority Report. Minority Report. 우리 카메라맨이 가르쳐준 게 아니고요. 제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Minority Report. 여기서 Minority Report는 그 극 중의 내용인데요. 이게 원래 소설이라고 그러죠. 여기 3명이 미래에 살인을 저지를 사람을 미리 판단해서 살인을 미리 예방하는 제도인데 3명 중에서 3명이 일치단결해서 그 사람이 살인할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을 막아야겠지. 2명이더라도 다수결이죠. 근데 1명만 그렇게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인데 그 무시되는 1명의 의견. 그게 Minority Report라는 건데요. 영화 톰 크루즈 나온 영화로서 굉장히 재밌죠. 예, 재미도 있고 우리가 분명히 이런 사회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팍 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하나만 더 할까요? 예, 제가 어디서 이건 얘기했는데 12 Monkeys. 이 영화 진짜 재밌습니다. 스펠링이 몽키즈였나? 하여튼 12 Monkeys. 이거는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인데요. 유명한 사람이죠. 1990년대 초반 영화 같아요. 진짜 재밌습니다. 요새 영화 무슨 반전 그러는데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 오늘 좀 너무 공부하다 힘들다. 영화 한번 보자. 오늘 시험 끝났어. 한판 놀자. 술 처먹지 말고. 술 먹으면 스트레스가 더 쌓여. 술 먹지 말고 시험 끝나고 영화 한 편 때리는 게 어떨까. DVD방 가서 12 Monkeys 꼭 한번 보세요. 요건 좀 지루할 거야. 요건 취소. 요건 나중에 대학 가서 보고 요거나 요거 보세요. 요새 영화들은 다 이걸 뺏긴 거야.
사실 이거보다 더한 SF 영화는 없습니다. 사이언스 픽션 하다 보니까 내가 사이언스 픽션 무비 거의 애딕트다 보니까 그 역으로 완전히 빠졌네요. 사이언스 픽션에 대한 우리의 패시네이션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리플렉트, 반영하는 건데 deep faith, 깊은 믿음. 뭐에 대한 깊은 믿음? 이런 걸 동격의 대절이라고 하죠. 기술이 우리를 사이버 기반한 유토피아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이버 디스토피아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들죠. 미래는 암울합니다. 자, 2번. Art is the reflection of the world. 예술은 현실 세계를 reflection, 반영하는 것이다. 둘 다 반영의 의미로 썼네요. The world is horrible. 세상은 끔찍하다. 끔찍하죠. 살인, 유괴, 강도, 강간이 일어나는 사회 아닙니까? So, 그래서 it isn't Hollywood's fault. 할리우드 영화업의 실수가 아니다. 뭐가? 뭐 한다 해도지 할지라도 there are horrible scenes in movies. 영화에서 끔찍한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잘못이 아니다.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 그럼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자꾸 그런 영화만 좀 만들어야 될 이유는 뭐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케이블 TV인데 나 이 케이블 TV 굉장히 싫어하는데 너무나 선정성 있잖아요. 이게 좀 극에 달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호기심도 생기고 요새는 뭐 하나 하면 살인의 재구성이라는 무슨 그런 걸 해요. 예, 어떤 케이블 TV입니다. 무슨 TV에 무슨 TV인데 이때까지 했던 끔찍한 연쇄살인자들이 어떻게 살인했는가를 재구성해서 드라마로 꾸며서 보여주는 거야. 미친놈들 누가 그거 가르쳐달라 그랬어? 참나. 이건 모방범죄를 일으키는 가장 주범이에요. 주범. 그래놓고 우리가 만들었냐? 세상에 할업을 한 거 그냥 보여준 건데 우리는 예술은 그거의 반영일 뿐이야. 우리는 달걀이지 얘가 닭이야. 그야말로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싸움이지. 서로 순환되잖아요. 예. 얘가 얘를 이끌고 얘가 다시 얘를 이끄는데 왜 얘가 얘를 이끄는 주범이 되냐 이거야. 그치? 그 TV는 좀 각성해야 돼. 이 자식들. Her tears ceased. 그녀의 눈물이 멈췄다. 그리고 she looked reflective as Tom left her. 탐이 그녀를 떠날 때 이건 때로 쓰였네요. 탐이 그녀를 떠날 때 reflective한 것으로 보였다. 이때 reflective는 뭘까? 반사, 반영, 반성? 반성이죠. 반성이 후회한다는 게 아니라 깊은 생각에 잠긴다. 돌이켜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Presently, 현재 또는 즉시 she looked up. 그녀는 위를 쳐다보고 답변했는데 with the rising inflection. 예, inflection이 rise하고 있었다. 그것은 뭘 담고 있는 것이다? 암시하다. 불확실성을 담고 있는 억양 또는 어조의 급격한 상승을 이루면서 고개를 위로 치켜들고 대답했다. 이런 얘기네요. 자, 5번. Their shields. 그들의 방패는 be adept to. 뭐뭐에 잘 적응되어 있다는 얘기죠. 뭐에 잘 적응되어 있냐. stop a hostile. 적대적인 화살을 막는 것에 잘 적응되어 있었다. 사물을 갖고 잘 적응되어 있었다니까 한국말로는 좀 이상하죠. 어쨌건 그들의 방패는 화살을 막는데 아주 적합한 방패였다.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deflect spear. 창을 피하는데 창이 빗나가게 하는데 방패가 약한 거면 창이 뚫고 들어오죠. 근데 창이 딱 찌르면 픽 휘어진다 이거야. deflect. 느낌 오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과의 연관성을 기억해내면 단어의 기억력이 높아진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문장을 그냥 통째로 다 외우는 학생도 있는데 통째로 외우면 좋은 문장 이런 문장들이죠. 이런 거는 그냥 멋있잖아요. 문장 자체가 짧고 멋있잖아요. 그럼 리플렉션도 잘 기억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외우지만 이런 건 외우지 마세요. 이거 너무 어렵잖아. 그렇지? 이렇게 어려운 문장 외우지 마시고 아주 표준적인 문장 있죠? 그렇죠? 굉장히 짧고도 명쾌하고 그 단어의 뜻이 쉽게 떠오를 수 있는 문맥 속에서 그런 문장을 외워두시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flex였고요. 자, flex가 들어가 있는 예문을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ranches then go through. 자, go through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유명한 구동사죠. 한 단어로 뭐죠? undergo하고 같은 편이죠. 겪다죠, 겪다. go through는 through go가 아니고 undergo입니다. 가지가 복잡한 과정을 겪어서 어디로 간다? 강력하고 유연한 종이가 되는 것이다. 종이 제조 과정을 말했네요. 그는 firm, 확고한 사람이었고 inflexible,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죠. 아주
고집불통이라는 얘기지. 아주 완고하다는 얘기죠. 완고하다. 확고하면서도 완고한 사람이었다. 정치적 원칙에 있어서 정치적 타협이란 없다. 이런 사람이었던 얘기죠. 우리나라는 너무 정치인들이 말이요. 타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정당 저 정당 옮겨다니기도 하고 가끔 저렇게 정치적 고집이 있는 그런 정치인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자, 오늘은 플렉트까지 했습니다. 네, 플릭트라는 어근을 하겠습니다. 플릭트는 스트라이크, 히트, 때리다라는 어근이고요. 거기 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afflict, conflict, inflict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단어 세 개가 딱 있네요. 플릭이 들어가는 어근이 다른 단어들도 있겠지만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는 단어를 어근을 통해서 조명한다는 점 바로 전에도 얘기했죠. 그 점을 잊지 마시고 세 개의 단어가 각각 어떻게 다른 뜻이 되는지 바로 접두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afflict가 되겠습니다. afflict. 이렇게 되네요. afflict. 정말 지겹게 나오는 어근이죠. 자, 이 접두어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애드. 자, 그럼 결국 어원적으로 본다면 누구누구에게, 그죠? 애들은 투니까 누구누구에게 때린다는 거니까 누구누구에게 타격을 가하다 정도겠죠. 어근적으로 보면 누구누구에게 타격을 가하다. 누구누구를 때린 거야. 그럼 걔가 어떻게 했어요? 아프겠죠? 그죠? 그래서 고통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고통을 주다. afflict. 명사형 밑에 나와 있죠? affliction. 굉장히 많이 쓰고요. 보통 수동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be afflicted by 이렇게 해서 수동태로 보통 쓰기 때문에 아예 수동태로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주로 수동태로 쓰니까 뭐뭐로 고통을 받다. 뭐뭐로 고통을 받다. 알겠죠? 이렇게 afflict가 affliction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conflict가 나왔네요. conflict가 아마 제일 쉬운 단어 같아요. 이건 많이 봤죠? 우리가 보통 갈등이라든가 충돌이라고 번역하죠. 갈등, 충돌. 왜 이런 뜻이 되는가 쉽게 이제 눈치챌 수 있겠죠? 코는 함께 서로 모두 그런 뜻이고 서로 때린단 말이야. 얘도 얘를 때리고 나도 얘를 때리고 뭐 서로 때리는 거야. 그게 뭐야? 갈등이고 충돌이고 싸움이지 뭐. 너무 쉬운 얘기죠? conflict는 그렇게 생기는 거고 conflict가 액센트가 보면 뒤에 오게 되면 액센트가 앞에 오게 되면 명사고 액센트가 뒤에 오게 되면 동사입니다. 어떤 단어가 똑같은 모양에서 명사, 동사 또는 형용사, 동사로 같이 쓰일 때는 보통 형용사, 명사일 때 액센트가 앞에 오고 동사일 때 보통 액센트가 뒤에 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subject 있죠? subject 우리 했던 단어고요. 형용사로 쓰일 때나 명사로 쓰일 때는 액센트가 앞에 오잖아요. subject. 동사로 쓰일 때는 뒤에 오죠. subject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명사, 동사 혹은 형용사, 동사로 같이 쓰이면 명사, 형용사일 때는 액센트가 앞에, 동사일 때는 액센트가 뒤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subject 아직 안 했나? 아, J는 F 다음이네요. 아직 안 했네.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이거 conflict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inflict가 나왔네요. inflict. 이는 어떤 뜻이냐고 해서 on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on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on은 누구누구에게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니까 누구누구에게 때리다, 누구누구에게 고통을 가하다 이런 뜻이겠죠. 누구누구에게 고통을 가하다. 그죠? inflict. 그래서 어떤 뜻으로 쓰이냐? 어떤 고통이나 어떤 상처 따위를 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하다, 입히다. 그런 말이죠. 이제 다 정리는 됐고요. inflict의 명사형도 infliction입니다. 좀 infliction까지는 잘 안 나기 때문에 inflict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때 잘 보시면 afflict하고 inflict가 비슷한 뜻이죠. 누구누구를 향해서 타격을 주라. 누구누구에게 타격을 주라. 접두어 플러스 어근의 뜻도 비슷하고요. 실제 뜻도 고통을 주다, 고통을 가하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따라서 이 경우는 어근과 접두어 분석만이 아니고 실제 영어에서 어떻게 쓰이는가의 모양도 한번 보여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afflict는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주어 s가 이렇게 있습니다. s가 어디에게? A에게 고통을 가하는 거죠.
B에게 가한다고 해도 됩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주어 S가 A에게 고통을 가하는 거죠. 가하는 것은 고통이야. 내용이 정해져 있어. A에게 고통을 가하답니다. A를 가하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수동태가 되면 A가 S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inflict는 어떻게 되는 거냐? inflict는 주어가 있죠. 주어가 고통을 가하는데 고통의 내용이 여기 와요. B라는 고통을 A에게 가하는 겁니다. 자, 차이점 알겠죠? S가 A에게 B라는 고통, 그 고통의 내용이 나오겠죠? 고통이건 상처건 힘듦이건 고난이건 간에. afflict는 무엇을 가한다? 고통을 가한다는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고 얘는 내용이 안 정해 있어. 분명히 고통에 대한 어떤 것이 수반되는데 그 내용이 구체화돼서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S는 A에게 고통을 가하다. 목적어가 에게야. S가 A에게 B라는 고통을 가하다. 알겠죠? 따라서 요런 차이점을 잘 아시면 어떤 차이가 되는지 딱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제 동사 활용적 측면에서 한번 이번에는 바라봤습니다. 됐죠?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 자, 첫 번째. Italy has been afflicted by. 아까 얘기했죠? afflict는 보통 수동태였습니다. Italy has been afflicted by. 이탈리아는 뭐로 고통을 받느냐? Political corruption for decades. decades. 수십 년 동안 정치적 부패로 큰 고통을 당해왔다. 이탈리아는 수십 년 동안 정치적 커럽션, 부패로 고통을 당해왔다. 능동태로 바꾸면 정치적 부패가 이탈리아에게 고통을 준다. 이렇게 되겠죠? 네, 보통 수동태로 쓰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탈리아야말로 정치적 부패의 거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죠. 예, 실제로 전후에 이탈리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의원 내각제인데요. 대통령이 없죠. 의원 내각제니까 아무래도 의원 내각제는 총선이 자주 있게 되죠. 연립정부가 무너지면. 연립정부 알아요? 과반수를 획득한 정당이 없게 되면 과반수를 만들기 위해서. 과반수를 안 만들면 하나도 정책이 결정이 안 되니까 법안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되죠. 그래서 과반수를 만들려고 2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 코올리션을 형성해서 그래서 집권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룰링 파티가 되는 거죠. 룰링 파티. 집권 정당이 되는 거죠.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을 해서 룰링 파티, 집권 여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집권 연당을 만들었던 그 연립 정당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해서 뭐가 발생해? 컨플릭트가 발생하면 다 과반수가 깨지게 되죠. 그러면 결국 그 의회가 식물국회가 되니까 다시 총선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3개월 만에 내각이 해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정치적 불안정성의 문제인데요. 이탈리아는 이 정치적 부패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고요. 정치적 부패로 뭐 여러 개의 정당이 사라졌어요. 전후에 있던 정당인 기민당, 사회당, 그죠? 기사당, 뭐 기사당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이런 정당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정치를 집권, 그러니까 중도주파하고 중도우파가 번갈아 가면서 정당을 이겼는데 그 정당들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예, 정치적 부패로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정치적 부패로 몰락하고 새로이 떠서 새로이 집권 정당을 계속 누리고 있는 정당이 걔만큼이나 부패한 놈들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정당 이름만 바뀌었지 부패로는 정말 서양 최고의 부패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유명한 베를루스코니가 계속 집권하고 있는 걸 보면 참 한심하죠. 베를루스코니 알아요?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탈리아 유명한 축구팀 뭐였어요? 에이스 밀란 있죠. 에이스 밀란. 이 에이스 밀란 구단주입니다. 꽤 오래됐어요. 베를루스코니는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아내 재혼했죠? 아내도 유명한 배우고요. 이탈리아의 방송국 3개를 갖고 있고요. 최고 잡지, 신문, 그다음에 또 뭡니까? 최고의 영화 제작사 배급사, 그죠? 또는 인터넷 방송, 이탈리아 최고의 슈퍼마켓 체인. 하여튼 없는 게 없어. 잡지, 신문, 없는 게 없고. 에이스 밀란, 축구같이. 그래서 베를루스코니가 만든 새로운 영어가 있어요. 텔레크라시란 말이 베를루스코니 때문에 생겼어요. 텔레크라시는 텔레비전이란 말과 디마크라시의 합성어야. 예. 민주주의가 텔레비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라고요? 이탈리아의 방송국 3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계속 베를루스코니의 치적을 얘기하고, 그죠? 교묘한 방법으로 다른 정당을 깎아내리는, 역시 교묘한 방법으로
그냥 내내 하는 거야. 세계 민영 방송국이. 그게 인기 없는 방송국이 아니라 굉장히 인기 있는 민영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집중 포화를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베를루스코니 편으로 만드는 거지 국민을. 그래서 이런 신종 텔레비전을 이용한 민주주의들을 텔레크라시라고 하는데 베를루스코니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참 황당한. 그런데도 계속 집권하는 거 보면 정말 이탈리아의 그 부패, 정치적 부패 정도는 전 국민과 공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2번. Happiness makes time shorter. 행복하면 시간이 짧아지고 고통은 시간을 길게 만든다. 아마 느낄 거예요. 상대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3번. When many roles make conflicting demands. conflict의 ing가 붙었죠. 이러면 보통 서로 충돌하는, 서로 갈등하는 이니까 서로 상자를 쓰면 되겠죠. 서로 상자. 투게더가 서로 아니야. 서로 상자. 충자는 못 쓰겠네요. 상충하하. 상자가 중요한 거지. 충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서로 충돌, 서로 때린다. 한자어하고 영어하고 똑같잖아. 여러 가지 역할이 너에게 서로 상충하는 요구를 하게 될 때 아버지의 역할, 뭐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뭐 지역사회 공동체로서의 역할, 뭐 동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동시에 여러 가지 요구가 나한테 가해질 때 You may feel quite uncomfortable.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면서 at times 가끔은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다. We have no right. 자, right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권리가 없죠? inflict B on A죠. on과 upon은 같은 단어입니다. inflict B on A.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저주를 가할 권리가 없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 가하는 우리의 가장 큰 저주는 뭘까요? 환경오염이겠죠. 이런 것을 가할 우리가 권리가 없다. 그런 지문에서 한번 따서 지문을 구성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때리다를 뜻을 갖고 있는 afflict인데요. afflict, conflict, 그다음에 inflict.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잘 구별하시고 특히 afflict와 inflict는 제가 아까 설명했죠? 실제 목적어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락을 하다 보면 말이죠. 복잡한 오락을 하다 보면 머리가 더 아플 때가 있죠.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말이죠. 버튼만 계속 누르면 되는 아주 단순한 오락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안 하지만 한 7, 8년 전쯤에는 포트리스라는 오락이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고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포트리스. 높은 성체에다가 탱크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고 서로 이렇게 탱크 폭탄을 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체가 무너지면서 무너진 사람이 지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하기 참 좋았습니다. 포트리스, 성체, 요새. 성체 요새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단단하게 구성한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배울 어근 fort가 되겠습니다. fort라는 어근 자체가 튼튼하다, 강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방어를 통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강하게 만들어낸 요새, 강하게 만든 요새를 fort라고 하고요. 거기서 RESS를 더 붙이면 좀 더 강한 요새가 됩니다. 그 오락 이름이 포트리스였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게 세대 차이인데. 한때는 학생들 포트리스밖에 안 했어요. 요새는 뭐 하나요? 잘 모르겠네. fork라고 외우는 것보다 어근은 fork가 맞는데요. force라고 외우는 게 편할 것 같아. force가 영어로 힘이잖아. 그리고 대부분 fork가 영어로 쓸 때 force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그냥 force라고 외우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force 힘이죠? fort도 힘, force도 힘. 알겠죠? 제가 좋아하는 또 영화 중에 Star Wars가 있는데요. May the Force be with you. 제다이 기사들은 말이죠. 헤어질 때 이렇게 인사하죠. May the Force be with you. 제다이 기사에게 관통하는 특별한 그 어떤 힘을 Force라고 하죠. Force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May the Force be with you. Force와 싸우는 상대편 세력을 Dark Force라고 하죠. 다트 베이더가 대변하는 그 의장 세력이죠. 그 세력을 다크 포스 세력이라고 하죠. 포스는 힘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말이죠. 라틴어에서 포르티스에서 왔는데요. 이거는 다 로만서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스페인어 다 비슷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음악 용어는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탈리아어에서 포르테라는 것이죠. 포르테. 포르테가 뭐예요? 강하게, 세게, 힘차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연주를 크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포르테. 옛날에 아젠탈 포르테라는 지금도 있나?
소화제가 있을 텐데 강력한 소화 효과를 준다고 아린탈 포르테야. 알겠죠? 자, 포르트하고 포스는 전부 힘을 뜻한다. 그러면 포르트는 이미 했고요. 포르티스도 했죠. 두 번째가 effort가 되겠는데요. effort. 자, effort가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 EF는 어디서 온 것이다? EX에서 X가 F로 바뀐 것이다. out. out은 바깥으로 내는 거니까 이건 말 그대로 뜻이 나왔죠? 힘을 낸다. 힘을 바깥으로 낸다. 힘을 내는 것이지 뭐. 힘을 내는 거. 힘을 내는 것이므로 뭐야? 노력이죠, 노력. 쉽네. 이래서 effort라는 뜻이 생겼다. 그 다음에 comfort이네요. comfort. 자, comfort. comfort의 com은 요새 com이 좀 뜻을 잃는 경우가 많네요. 그냥 강조입니다. 엄청 힘을 주다. 힘을 팍팍 주다. 그러니까 힘을 팍팍 주는 거죠. 힘을 팍팍 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정신적 의미로 주로 쓴대요. 정신적으로 힘을 팍팍 주는 거니까 위안을 주거나 위로를 주거나 편안함을 준다. 이런 의미의 명사 또는 동사로 쓰이는 거죠. 정신적 힘을 팍팍 comfort. 그거의 형용사형 comfortable 그러면 편안함이 된다는 거 다 아시죠? 됐고요. 그 다음에 fortify가 있습니다. fortify. 오늘 굉장히 쉽네요. fortify. 이 fi는 화하다. 뭐뭐한 것으로 만들다. 화하다는 의미의 대표적인 동사형 전미어죠. 힘이 있게 만들다. 힘을 주다. 힘화하다 이런 얘기니까 강화하다. 너무 쉬운 얘기예요. fortify. 명사형은 fortification인데 좀 어렵고 또 그렇게 생긴 단어도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비슷한 단어 중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fortitude 나왔죠? 자, fortitude. 이 tude는 명사형 어미니까 fort의 명사형 전미어가 붙은 거죠. 강화 그러면 편할 텐데 강화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fortification이거든요. fortification. 강화의 뜻은 아닌 것 같아. 강화라는 뜻으로부터 파생돼서 힘있게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심적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용기, 담력 이런 것을 fortitude라고 한다.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어떤 어근만 갖고 뜻을 파생할 수 없을 때는 약간 외우면 되는데 그러면 이걸 까먹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까먹었어도 해석할 수 있죠. 왜? 거기 있다가 예문을 보겠지만 용기를 뭐 힘이라고 번역했다고 문장이 그르치지는 않거든요. 크게 내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근만 알아놔도 단어 뜻을 까먹어도 충분히 다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어근으로 인한 단어 학습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force는 통과해도 되겠죠. force는 오른쪽에 동사로 쓰일 때 무슨 뜻인가? 이거 꼭 기억합시다. force는 힘인데 동사로 쓰이면 강요하다, 하게 만들다, compel과 비슷한 단어죠. force는 특히 복수가 돼서 forces가 되면 무슨 뜻? 군대의 뜻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없으니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enforce 나왔습니다. enforce. 그냥 force를 다 빨간색으로 합시다. enforce. 이는 초창기 때 많이 나왔죠? cause to become, make의 뜻이죠. 어떤 것으로 만들다. enforce. 힘을 만들다. 힘을 만들어내다. 힘이라는 게 개인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니라 어떤 국민에게 미치는 힘이라면 그것은 국가 권력 또는 우리 공권력이라고도 하죠. 공권력을 의미할 수도 있죠. 공권력은 말하자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종의 강제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힘을 좀 더 의역하거나 좀 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공권력 또는 강제력을 만들어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권력 또는 강제력의 핵심적 수단이 뭡니까? 바로 법이죠. 법률에 의한 지배라는 건 결국 공권력에 의한 지배하고 같은 말이죠. 공권력이란 힘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공권력이란 힘을 만들어내려면 법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따라서 enforce의 뜻이 뭐냐? 법을 시행하다, 법을 집행하다. 알겠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 되는 게 enforce. 법을 시행하다, 집행하던데 이거는 enact하고 좀 달라. enact 기억나죠? enact에서 act도 법이잖아요. 이게 법을 시행하다, 집행하다였죠. 이거는 법이 관철되는 느낌이고요. 이거는 force의 공권력 강제력이라는 그 힘이 담겨 있기 때문에 힘을 이용해서 힘을 써서 시행, 집행한다는 거예요. 즉 강력한 힘의 발휘, 힘의 발동 이런 느낌이 담겨 있어요. 명사형은
month가 되겠고요. 그거를 이따가 예문을 보시면 좀 더 느낌이 오실 겁니다. 마지막은 reinforce가 되어 있는데요. reinforce. 요때 I는 여기 쓰인 E가 변화한 거예요. E가 I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따라서 enforce 앞에 re가 붙어 있는 거예요. re는 여기서 again의 뜻입니다. 강제로 힘을 줬던 거를 한 번 더 줬어. 그렇죠? 그럼 뭡니까? 보강. 또는 뭐 재강화 이런 정도의 뜻이겠죠. 예. 그렇죠? 강제적 재강제. 그래서 reinforce. 강화하고 힘을 더 북돋는 거 이거 reinforce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형도 reinforcement가 된다. 별로 어렵지 않죠? force하고 force만 알고 있으면 힘을 북돋는다, 뭐 힘을 만든다, 힘을 갖고 있는 거, 힘을 만들어내는 거, 힘의 느낌을 조금만 더 비유적, 메타포로 생각을 하면 이게 공권력이라는 느낌을 갖고서 느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충분히 됐죠? 자, 그런 의미에서 1번부터 11번까지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The enemy began to undermine our fort. under, 아래. mine은 광산이라는 뜻이 있죠? 따라서 동사로 파는 겁니다. 아래를 파다. 원래는 아래를 파들어가는 의미였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절벽이 있는데 바다의 파도가 계속 쳐보세요. 밑을 계속 파겠죠. 그렇게 파는 걸 뭐라 그래? 그렇지. 침식한다, 부식한다. 이런 의미로도 undermine이 많이 쓰이죠. 따라서 어떤 사회적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건 물리적인 의미잖아요. 사회적 의미에서도 어떤 기초와 토대가 밑에서부터 갉아먹어 들어갈 때 이럴 때 undermine이라는 말 많이 써요. 적이 우리의 성체의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네요. If he does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he must accept his errors. 그의 실수를 받아들여야만 된다. 솔직하게, frankly. 그리고 make an effort to, 뭐뭐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힘을 내야죠. obtain forgiveness, 용서를 받고 make compensation, 또 보상을 해야겠죠. 네, 보상을. 어떻게? If that is possible, 가능하다면 보상을 해야 된다. 뭔가 잘못했으면 일단 솔직히 인정해. 그다음에 용서를 구해.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보상까지 하라. 어휴, 할 게 많네요. 자, 3번. Giving up old comforts and habits.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입니다. Give up은 노란색 표시 안 하겠습니다. 포기하다죠. 아주 오래부터 하던 그런 어떤 쾌적한 행동과 습관들을 포기하는 건 매우 힘들죠. 늘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는 사람이 갑자기 땅바닥에서 자라 그러면 몸이 베겨서 못 잡니다. 그게 old comforts and habits죠. 인간이 그만큼 간사해요. 4번 landscaping. 자, 명사로 landscape가 뭐죠? 경치죠.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경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땅바닥밖에 없던데 나무를 세우고 풀을 심고 꽃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잔디를 깔고, 다시 말하면 조경사업입니다. 경치를 만드는 조경사업. 조경사업은 natural and beautiful way인데 keep your home more comfortable하게 만들고 reduce your energy bill, 에너지 청구소도 줄일 수가 있답니다. 랜드스케이핑을 잘하면 열 효율이 좋아지니까 저 난방으로 인한 열 손실, 그렇죠? 또 에어컨으로 인한 열 손실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죠. 자, 그렇죠? 예를 들면 말이죠, 나무 같은 걸 잘해서 그늘을 만들어 놓으면 에어컨을 덜 돌려도 되니까 에너지비를 줄일 수가 있겠죠. 5번 never try to take a fortified hill. 자, 요새가 세워져 있는, fortify가 강화하는 거니까 요새를 세우다는 뜻도 되겠죠? 요새를 세우다, ify니까 요새가 세워진 언덕을 탈취하려고 하지 마라. 적, 위에 있는 적이 더 강력할 때 다 몰살할 수가 있죠. Bind your heart with silent fortitude. fortitude를 알고 있으면 용기인데 조용한 용기로 너의 심장을 감싸라. 꽉 동여매라. 고통스럽지만 모든 것을 희망하면서, 즉 포기하지 말면서. fortitude가 용기라는 거 까먹었어. 그럼 힘이라고 해. 그냥 조용한 힘으로 심장을 감싸라. 그래봤자 뭐 다를 거 있어? 다를 거 없다 이거야. 7번 We won't get enough exercise. 우리는 충분한 운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For. 왜냐하면 we will often be forced to. 자, be forced to. force는 수동태로 많이 쓰이죠. 뭐뭐를 강요받죠? 오랜 기간 동안에 컴퓨터에서 붙어있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인강도 적절히 하세요. 자, 8번 The police are strict. 경찰이 굉장히 엄격한데 뭐에 관해서? Enforcing the speed limit. speed limit 뭡니까? 속도 제한이죠. 속도 제한을 시행함에 있어 굉장히 엄격하다. 자, enforce는 어떤 의미다? 강제력, 공권력을 갖고 시행한다. 안 하면, 위반하면 처벌한다. 이런 공권력의 발동의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죠. Not enough resources are dedicated to. 충분한 자원이 헌신되고 받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에?
law enforcement, 법 시행. 아주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 뒤에 officer를 같이 넣어서 외워놓으세요. 법 시행 관리란 뜻은 경찰관, 세관 직원 또는 뭐 교도관, 그다음 또 뭐 소방서장 또는 뭐 보안관 이런 것들 전부 law enforcement officer라고 그래. 대개의 경우 경찰관을 가리키죠. 기억하세요. 법 집행에 별로 많은 자원을 쓰고 있지 않다. 어떤 법 집행? 뭘 확실히 하기 위한? 우리의 지역사회가 be free of 뭐가 없는 마약이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The depictions on paper money, 지폐와 동전에 대한 동전 위에 있는 묘사물들, 즉 그림들은 reinforce 뭘 강화시켜준다? 국가적인 상징물들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폐에 누가 그려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11번 The use of negative reinforcement. negative reinforcement은 부정적 강화라고 하는데요. 부정적 강화란 말이 있고요. 반대말이 적극적 강화란 말이 있어요. 적극적 강화는 positive reinforcement입니다. negative reinforcement는 이런 거예요. 너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하고 달성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음으로 해서 달성하게 만드는 거야. 요거는 목표량을 달성한 사람은 보너스 준다. 이렇게 하고 목표량을 달성하게 만드는 거야. 어느 게 더 좋은 방법이겠어요? 이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자꾸 이루지 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식으로 해서 이루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룬 사람을 자꾸 상을 줌으로써 이루려고 하는 게 좋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말이죠. fort와 force를 했습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